월급은 그 날짜에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문자로 들어오죠. 띵동. 어떻게 나가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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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잖아요. 고정 지출도 아니고 변동 지출도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돈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새어나가는 지출이죠. 여러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은퇴하는 시점, 이 시점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작성해 보는 게 현금 흐름표인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 퇴직 후에 아니면 은퇴 후에 아니면 내가 정말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나열하는 게 현금 흐름표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이자 받겠어요? 예,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열심히 하면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당 얘기 잠깐 나왔는데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하고 배당하고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 있죠. 국세청 VIP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저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대용 대표입니다.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권대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출을 안 시킵니다. 얼마까지 노출하죠? 왜? 이자와 배당은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에서 받죠.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15.4% 떼고 주고요. 기업에서 배당 줄 때도 세금 떼고 줍니다. 그거 1년에 2천만 원 받는 거 당연히 노출되겠죠. 진짜 부자들은 1999만 원까지만 노출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통장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자하고 배당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내가 경매도 했고 부모님한테 상가도 물려받아서 월세 들어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소득이 있어. 적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뭘까요? 당연히 연금 소득이 있겠죠.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래도 다섯 번째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경력을 연장해서 월급 빠져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하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잘 준비하시고 5번에 경력을 통해서 월급은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사업하시면 사업소득이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소득을 또 기타 소득이라고 하겠죠. 이런 소득들 어떻게 만들어? 강의도 할 수 있고, 책도 넣어서 인세도 받을 수 있고, 유튜브 해서 내가 정말 실버 골드 해가지고 또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업으로 받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타 소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또 소득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님들이랑 가끔 인터뷰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대표님, 은퇴 부자는 10억 가지고 은퇴해야 부자예요? 50억 가지고 은퇴해야 부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소득원이 다양한 사람이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소득원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 소득원이 난립되어 있죠. 여러분 월급은 그 날짜에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문자로 들어오죠. 띵동.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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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잖아요. 띵동하고 한번 들어오는 게 매달 그래도 한 번씩 1년에 12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는요, 그 월급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규모를 가지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걸 최대한 날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얼마큼 들어와야 될까요? 소득 대체율. 내가 평균적으로 받던 급여의 몇 %가 연금으로 나오냐, 연금처럼 나오냐, 이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 FP들이 하는 얘기가 70%는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70%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0%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도록 보완을 계속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표에 이렇게 적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그리면서 돈이 들어오는 걸 했어요. 이자도 들어오고, 배당도 들어오고, 연금도 들어오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들어오고, 조금 근로를 연장해서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었어요. 근데 돈이 나갑니다. 뭘로 나가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띵동하고 들어왔다가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는데, 이 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서 이 괴롭게 종소리가 들리는 게, 이 벨소리가 저축, 투자, 보험, 연금은 아니더라고요. 지출이지. 지출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지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 고정 지출. 제가 청소년 경제교실 갔더니 우리 중학교 우리 중딩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빼박 아니에요? 빼박? 예, 빼박 있습니다. 빼박. 여러분들 빼박 있죠? 예, 빼박 있습니다. 예, 띵동하고 한번 들어오고 나가는 것 중에 빼박으로 나가는 거 있어. 한번 우리가 정해져 봅시다.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변동 지출. 고정이 있으면 변동이 있겠죠. 변동 지출은 뭐예요? 돈을 썼는데 계속 기억이 나. 그럼 변동 지출입니다. 돈 쓴 게 아까워. 또는 내가 술값을 냈는데 얻어먹은 애들이 계속 생각나. 꼴보기 싫어. 막 이런 애들은 이제 다신 사지 말아야지. 내가 신발끈을 묶어야지. 옷을 샀어. 막 호기롭게 살 빼면 되니까 치수가 막 작은데 막 사. 왜? 내가 좋아하는 옷이니까 막 사. 그리고 막 두끼를 굶어야 되는데 두끼를 더 먹어. 그래서 못 입고 막 걸려져 있어. 다시는 저런 옷 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변동 지출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띵동하고 한번 들어오는데 띵동띵동띵동 하고 하도 많이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고정과 변동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월급을 한 번 받기 때문에 여러 번 나가는 거랑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정 지출도 아니고 변동 지출도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돈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새어나가는 지출이죠. 여러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6개월치 신용카드, 주력카드 명세서 흑백으로 뽑아오세요. 그리고 이거 다 쫙 펼치세요. 그다음에 형광펜 2개를 준비합니다. 색깔이 완전 달라야 됩니다. 약간 붉은색 계통의 형광색, 그다음에 연두색 계통의 형광펜 해가지고 여러분 붉은색 형광펜으로 빼봐. 고정지출 매달 나가는 뭐 OTT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 AI 서비스도 많이 받으시고 뭐 보험료 나가시고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고정지출들은 신용카드로 나가면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로 하니까 주력카드에 쭉 한번 고정지출 그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적지 않은 고정지출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변동지출. 돈을 썼는데 기억이 나는 것만 연두색으로 쭉 긋다 보면 맞아 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탄성이 나오게 되냐? 어머어머 그럽니다. 왜? 형광펜이 지나가지 않은 자리가 있을걸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잡지출이에요. 의미 없이 쓰는 군것질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냥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돈들이 카드로 나가고 그냥 새어나가는데 그런 돈들이 모으고 모으면 엄청난데요. 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적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인당 15%가 잡지출로 새어나가더라고요. 15%짜리 확정금리 준다고 하면 밤새 줄 쓸 텐데 여러분 15%짜리 확정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잡지출 잡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지출. 그걸 반드시 잡읍시다 우리.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쓰는 돈들 이제는 규모 있게 제가 무조건 아끼자는 말이 아니라 규모와 시스템을 정하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잡지출,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소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입니다. 예산과 충남 예산 아니에요. 예산과 그다음에 가계부는 좀 성질이 다르죠. 가계부는 뭐예요? 사후 처리하는 거고요. 예산은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 예산안 나오잖아요. 올해 예산이 728조, 작년에 677조. 이렇게 정해서 어느 부처에 어떻게 돈이 들어갈 건지 거기에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추경을 하죠. 마찬가지 우리 가계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산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산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가계부는요. 백미러와 같죠. 두 개는 보완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선 예산을 정해놓는 거죠. 그 예산 안에 고정지출, 변동지출, 잡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잡지출은 우리가 최대한 생각하면서 쓰자. 내가 소비를 좀 생각하자. 이게 합리적 소비의 기본이 될 수 있고요. 고정지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이냐 이것도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생각 없이 많이 가입한 구독 서비스부터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구독 서비스 정리의 날을 분기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저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굉장히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구독 서비스가 우리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고정지출의 기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구독 서비스 보시고요. 구독 서비스 어때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OTT도 있지만 AI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할 때도 요즘에는 구독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빨리 배달되는 거, 다음날 배달되는 거 그것도 이제 구독 서비스 해놓으면 싸게 사잖아요. 근데 사지 않고 또 우리 배달되는 음식도 구독 서비스 들어갑니다. 구독해야 저렴하게 배달료도 싸게 받을 수 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게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렇죠? 그걸 이제 알림을 받는 거죠. 그 알림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신용카드도 좋지만 여러분 구독 서비스를 체크카드로 한번 구독해 보실래요? 그러면 체크카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이게 아까워.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는 전문가들이 뭐 줄이셔야 됩니다 말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방법, 제가 해보는 방법. 저는 제 인생이 체크카드 라이프거든요. 전 체크카드만 씁니다. 저는 예산할 때는 파요족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합리적 소비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파요족들. 이 행태가 끝내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짠테크라고 있었죠. 근데 요즘엔 파이어족으로 완전 전환됐어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재무적 독립해서 리타이어를 얼리, 조기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요즘에 공기업 직원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소득 대비 80%를 저축 투자합니다. 그럼 80% 저축 투자하는 거 외에 20-30%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걸 규모 있게 예산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정해놓고 쓰는 삶,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잘 썼는지 확인해보는 가계부의 뒷정리,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
소비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 지출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 이제 정리할 것들 정리하시고, 변동 지출은 일본말 써도 돼요? 야, 일본말 가오다시. 이게 가오다시가 있어. 아, 내가 살게. 뭐 이거 가다찌 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돈을 쓰는 게 있는데 쓰고 난 다음에 아깝다. 그럼 변동 지출이에요. 근데 그날 노래방 가고 애들 대리비도 해주고 집에 들어갈 때 이거 가져가라고 해서 선물 사줬다. 그리고 어디 뽑기방에 가서 뽑기를 한 2만 원어치 했다. 다음날 기억이 안 나. 이게 잡지출. 이런 것들도 규모를 정해놓고 내가 뭘 썼지? 왜냐면 술 먹고 쓴 지출은 다음날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잡지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잡지출을 잡으시고 어느 정도의 그 규모가 보인다면 강제저축으로 돌리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합리적 소비, 이게 버릇돼야 됩니다. 이게 버릇이 되지 않으면 쓰던 버릇이 계속 가서 내가 소득 대체율은 떨어지는데 떨어진 소득 대체율만큼 내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강조드렸듯이 소득 대체율 70%, 그러면 내 평균 급여의 30%가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30%만큼 내가 아껴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끼는 걸 막 자린고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고정, 변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잡지출까지 잘 잡으시는 그런 지혜로 규모 있는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 100세 인생을 잘 기획하시고 멋지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